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하산병원에서 부인암을 전공하고 있는 박정일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우선 그 3대 부인암이라고 부르는 난소암하고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의 치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난소암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3대 부인암 중에서 이제 난소암은 최근에 빈도가 빨리 늘고 있는 암에 해당하고요. 현재 그 아마도 예측컨대 지금 부인암 중에는 두 번째로 흔한 암으로 바뀌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난소암 치료는 이제 초기냐 진행성 암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초기암은 이제 그 1기하고 2기의 암을 의미합니다. 난소암은 대부분 진행된 단계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암이 아닌 양성 종양으로 수술을 했다가 최종 조직 검사에서 암이더라 하는 식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난소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되었다 하면 대개 3기나 4기의 암이 되시고요. 초기이던 진행성 난소암이던 대부분 수술을 먼저 하시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가 주치료가 되고요. 1기, 2기의 초기 난소암은 대부분 암이 1기인 경우에는 난소에만 있고 2기인 경우에는 이제 골반 안에만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암을 다 제거하는 수술 이외에도 추가로 임파선 절제술도 하고 대망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영상 검사나 육안으로 안 보이더라도 그런 장기들을 떼고 난 뒤에 현미경으로 보면 1기, 2기인데도 암 전이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한 15% 이상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시 난소암 3기 이상으로 병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있어 보이지 않는 장기까지 제거를 하시게 되고요. 초기 난소암은 거의 대부분 다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 항암 치료로 이제 파클리탁셀하고 카보플라틴이라고 하는 두 약제로 6회 정도 보조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보조 항암 치료는 이제 그 주치료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항암 치료가 되겠고요. 진행성 난소암은 이제 초기 난소암하고 치료가 약간 다른데, 진행성 난소암은 이 암들이 골반을 벗어나서 상복부에 있는 여러 장기 표면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기는 이 우리가 복부, 복강, 배안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전이가 생기면 이제 4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주로 이제 폐 주변으로 물이 차서 흉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암세포가 나오면은 이제 4기 초반이 되고요. 그 외에 복강 이외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4기 말이 됩니다. 그래서 3기든 4기든 다 이제 수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암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는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종양 감축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암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수술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당연히 목표는 모든 암을 다 제거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그 암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간을 다 제거해야 된다거나 장을 모두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런 상황인 경우에 주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게 암을 다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남아있는 암의 크기를 1cm 미만으로 줄여주면은 치료 성적이 더 좋아진다, 이런 게 알려져 있어서 수술 목표는 잔여암을 최대한 1cm 미만으로 줄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수술한 이후에는 이제 보조 항암제 치료로 똑같은 항암요법을 하시게 되고요. 진행성 난소암은 이제 초기 암에 비해서는 재발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재발률 치료 이후에 재발률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기나 4기의 진행성 난소암이라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수술하고 보조 항암제 치료를 잘 받으시면은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까지 되는 케이스가 한 7, 80% 이상이 됩니다. 처음 치료는 아주 잘 듣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재발률이 또 높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8, 90% 이상 다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난소암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항암요법까지 끝난 다음에 암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까지 되었을 때 재발하지 않도록 유지요법을 하는 것이
치료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를 이용해서 재발 억제 유지요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즘 나와 있는 약들을 보면은 이제 베바시주맙이라고 주사제를 쓸 수도 있고, 브라카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림파자라는 드시는 약을 쓰실 수도 있고, 제줄라도 이제 림파자하고 같은 계열의 약이지만은 유전자 변이가 있는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없는 케이스도 쓸 수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의 경우에는 아직 면역 항암제가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치료 효과가 더 좋다, 이런 게 아직 그 연구 결과에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용하실 수는 있고요. 주로 이제 재발성 난소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펜브롤리주맙하고 니볼루맙이라고 하는 두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대 종양 감축 수술이다라고 표현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수술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대부분은 치골에서 흉골까지 복부를 전체를 다 개복을 하게 됩니다. 다 개복을 해서 복강 안에 있는 암을 전부 다 제거하는 수술이 되고요. 지금 이 사진은 자궁하고 난소 암 조직하고 대장하고 그다음에 골반 복막,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제거한 상태가 됩니다. 골반에 있는 암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대장도 절제가 되고요. 다시 연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연결했을 때 봉합 부위에 누출이 생기는, 흔히 말해서 장파열이 생기는 그런 위험도가 있다고 예측이 될 때는 또 장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복강 안에 있는 여러 전이암들을 제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장도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횡격막도 제거할 수 있고, 간 일부도 제거할 수 있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수술들을 함께 해서 암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다, 대장암이다 이러면은 복강 내 전이가 있다 그러면은 되게 수술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강 안에 다 이렇게 퍼져 있는데도 수술을 하면 치료 성적이 좋아지는 암, 그건 아마 지금까지는 난소암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암들에 비해서 좀 치료법이 좀 독특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하이팩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온열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최대 종양 감축 수술을 한 직후에 배를 이렇게 닫아 놓고 이렇게 호스 같은 거를 연결해서 데워진 항암제를 이 복강 내로 이렇게 관류시키는 겁니다. 복강 내를 이렇게 씻어내고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고요. 그 온열을 이용하면은 항암 효과가 더 좋다, 이런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데워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대개 43도, 조금 더 많게는 45도 이내로 해서 데워서 사용하고, 이 안에 항암제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하이팩 요법은 난소암으로 진단된 다음에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아직은 사용이 되지 않고요. 선행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수술하기 전에 항암제를 3번 맞으시고 줄여서 수술하시는, 암을 줄여서 수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연구자들, 뭐 이게 치료하는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이 하이팩이 완전한 표준요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완전히 상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수술하고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한 다음에 이제 재발 억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표적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 베바시주맵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제가 되겠고요. 혈관 형성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를 하면서 함께 맞으시고, 그 다음에 항암요법이 끝난 다음에 1년간 3주 간격으로 계속 맞으시는 스케줄로 하시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올라파립이라고 하는 것과 니라파립이라고 하는 이 경구용 약물은 항암화학요법이 보조 항암제 치료가 끝난 다음에 드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파립이라고 하는 약은 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도 보험이 됩니다.
사용 기간은 2년 정도 쓰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률을 60% 정도까지도 줄여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니라파립도 비슷합니다. 근데 니라파립은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쓸 수 있지만 없는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올라파립처럼 보험이 되고 있고요. 니라파립은 사용하는 기간은 질환이 진행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재발을 억제시켜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치료 전략이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치료 후에 5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거의 완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5년 동안 재발 억제하는 약을 써서 재발이 없도록 하고 그때 완치 판정을 받는 치료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라파립은 오래 드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5년간 드시고 완치 판정을 받는 그런 전략으로 쓰셔도 되고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공통된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니라파립의 경우에는 HRD 검사라고 해서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없이 HRD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보험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학회하고 이 회사에서 심평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의 기대로는 아마도 내년 초반쯤에는 HRD 양성인 환자분들한테도 보험이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추이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카 변이가 없는 환자분들도 보험은 안 되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카 변이가 없는 환자분들이 니라파립을 복용하게 되시면 재발 위험은 30% 내지 45% 정도 줄여줄 수 있다 보고요. 브라카 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은 니라파립을 복용하시면 역시 재발 위험을 한 60% 정도 줄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요. 난소암 치료에 있어서 면역 항암제는 사실 아직까지는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더 효과가 좋다 이런 연구 결과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자궁 내마감하고 자궁 경부암에서는 좋은 효과를 보여서 지금 표준요법으로 이제 들어오고 향후에는 뭐 보험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난소암 치료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있는 약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발암 치료의 일환으로 사용은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재발성 난소암 치료에 쓸 수 있는 면역 치료제는 이제 니볼루맙이라고 하는 거하고 펜브롤리주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펜브롤리주맙은 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국내에서는 PDL1이라고 하는 그 마커가 양성인 경우에만 지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니볼루맙은 이런 바이오마커에 상관없이 이제 재발성 난소암이면 쓸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 고려할 수 있는 약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재발성 난소암 중에 백금 항암제 저항성 재발성 난소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 난소암 치료로 수술하고 보조 항암제 치료를 할 때 카보플라틴이라고 하는 약이 포함이 되는데 그게 백금 항암제입니다. 그 항암 치료를 이제 시행한 이후에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라고 판정을 받으시고 6개월 이내에 재발을 하게 되면 이제 백금 항암제 저항성 난소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치료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른 항암제들에도 저항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주로 백금 저항성 재발성 난소암인 경우에는 기존 항암제들이 잘 안 듣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임상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상 연구에서 기존 항암제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생존율을 더 향상시켜준다라고 나온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미르백툭시맙 소라브탄신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하고 조금 작용 기전이 다릅니다. 이게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부르는 약물이 되겠고요. 이게 올해 이제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가 되어서 이제 약물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되려면 시간이 한 2, 3년은 걸릴 거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제 이 약물을 말씀드리냐면은 최근에 들어서는 백금 저항성 재발성 난소암은 기존 항암제로 치료하는 것보다 이런 신약을 이용한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환자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치료 받으시는 도중에 이런 상황이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신약을 이용한 그 임상 연구에 참여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저는 참여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제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상으로 난소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부인암 중에서 지금 국내에서 발생률 1위는 자궁 내막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궁 내막암이 여러 부인암 중에서는 가장 발생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이 되고요. 이거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대만,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도 자궁 내막암이 아주 빠른 빈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여성에서 발생 빈도의 증가가 더 빠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자궁 내막암은 원래 서구 선진 사회에서 흔했던 암인데 최근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경제 상태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이제 난소암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대부분 초기에 발견이 됩니다. 자궁 내막에 암이 발생해서 질출혈로 자궁출혈로 증상이 일찍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일찍 병원을 찾으시게 되고 그래서 1기와 2기 초기에 대부분 진단이 되십니다. 그래서 80% 이상이 초기에 진단이 되고요. 나머지 20%가 이제 3기, 4기에 진행된 암으로 발견이 됩니다. 대개 3기까지는 수술적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자궁 내막암의 수술은 자궁하고 난소 나팔관을 제거하는 거고 이제 임파선 절제술하고 경우에 따라서 대망 절제술 그리고 복막에 또 전이암이 있는 경우에는 전이암을 함께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요. 가능하면은 이제 암을 다 제거하는 전략으로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1기, 2기의 초기 암인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재발 위험도를 병리 조직 검사 결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재발의 중간위험이나 고위험군 이상으로 빈도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1기, 2기인 경우에는 대부분 방사선 치료를 보조치료로 받으시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치료는 수술 이후에 재발률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하는 치료가 되겠고요. 3기 이상인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 최근에는 항암 치료를 하는 빈도가 많이 늘고 있고요. 방사선하고 항암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4기인 경우에는 주로 항암제 치료로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항암제 치료는 난소암하고 약제가 비슷합니다. 파클리탁셀하고 카보플라틴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발암인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면역 항암제의 추가가 치료 성적을 많이 향상시켜 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면역 항암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내막암 치료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은 진행된 암, 전이암, 이제 재발성 자궁 내막암이 되겠고요. 이렇게 자궁을 벗어나서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있는 상태의 암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차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자궁 내막암으로 항암 치료를 해본 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전에 항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이 세포독성 항암제인 파클리탁셀하고 카보플라틴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임상 연구 결과에서 이 세포독성 항암제에다가 면역 항암제를 추가하면 생존율이 유의하게 좋아진다.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표준요법이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면역 항암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펜브롤리주마압이라고 하는 약도 있고 도스탈리마압이라고 하는 약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1차 치료에 있어서 세포독성 항암제의 면역 항암제를 추가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도 되어 있지 않고 보험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에 좋은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곧 이제 허가도 되고 이제 보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자궁 내막암의 치료에 있어서 이제 2차 항암 치료입니다. 2차 항암 치료는 기존에 항암 치료를 한 번 이상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그런 기존 항암 치료를 한 이후에 계속 병이 남아 있거나 재발한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때에도 세포독성 항암제를 그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독수루비신이나 뭐 파클리탁셀 등등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했었는데, 최근 임상 연구 결과에서는 이 면역 항암제에다가 표적 치료제를 섞어서 쓰는 이 치료 전략이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치료 성적이 더 좋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2차 치료로 우선적으로 면역 항암제하고 표적 치료제를 쓰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게 이제 펜브롤리주맙하고 렌바티닙의 조합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그 국내에서는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원하시면 쓸 수는 있는 상태이지만은 보험이 될 때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면역 항암제를 단독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앞서 말씀드린 도스탈리맙하고 여기 나와 있는 펜브롤리주맙, 이것들을 그냥 단독으로 쓰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는 경우하고 면역 항암제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생체 표지자, 바이오마커라고 부르죠. 그거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 암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생체 표지자가 MMR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그런 유형의 암이라면은 면역항암제 단독으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펜브롤리주맙이나 도스탈리맙 같은 약을 단독으로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게 없는 나머지 암들은 이 펜브롤리주맙에 렌바티닙을 섞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효과는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요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이 도스탈리맙이 그 자궁 내막암의 2차 치료에서 보험이 될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고시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펜브롤리주맙은 곧 보험이 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펜브롤리주맙도 이제 보험을 만들어 달라고 심평원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궁 내막암 중에서 좀 드문 유형인데요. 장액성 자궁 내막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난소암에서 제일 흔한 유형이 장액성 암인데, 자궁 내막암에도 장액성 암이 있습니다. 이것은 난소암하고 좀 비슷한 경과를 보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암인데요. 장액성 자궁 내막암인 경우에는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에다가 표적 치료제인 트라스투즈맙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항암 치료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유지요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치료 성적이 더 좋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지금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자궁 내막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부인암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항상 자궁 경부암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제일 흔한 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궁 경부암이 이제 가장 덜 흔한 그 부인암일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궁 경부암 선별 검사라고 해서 세포진 검사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을 많은 분들이 맞으셨기 때문에 자궁 경부암 발생 빈도는 아주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암은 자궁 내막암처럼 대부분 초기에 발견됩니다.
네, 그 선별 검사들을 다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또 백신을 맞으시기 때문에 전암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기에 발견이 되시고 1기하고 2기 초반까지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광범위 자궁 절제술이라 해서 자궁을 이렇게 넓은 범위로 해서 떼어내는 수술을 하시고 재발의 위험도가 높으신 경우에는 추가로 방사선 치료나 방사선 항암 화학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2기 후반부터 4기 초반까지는 방사선 항암 화학 치료를 주로 받으시고 계십니다. 항암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경우에는 4기 말에 해당하는 경우죠. 간이나 폐, 뼈 등 타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 이제 항암제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이런 상태를 주로 진행성 전이성 자궁경부암이라 부르고 치료 이후에 재발한 경우를 이제 재발성 자궁경부암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태들을 통틀어서 이제 항암요법을 하시게 되고요. 1차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자궁경부암으로 항암 치료를 하신 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파클리탁셀에다가 카보플라틴이나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섞어 쓰는 거를 주 치료로 사용했었습니다. 여기 카보플라틴이나 시스플라틴을 이제 백금계 항암제라고 부르거든요. 이 두 가지 조합이 효과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썼다가 최근에 임상 연구에서 여기에다가 베바시주맙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를 추가하면 생존율이 더 좋아진다. 이런 게 나와서 추가해서 사용을 해왔고요. 또 최근 연구는 이 세포독성 항암제에 펜브롤리주맙이라고 하는 면역항암제를 추가해도 생존율이 좋아진다가 나와서 이제 표준요법이 되었고요. 또 올해 이 면역항암제하고 표적치료제 두 가지를 추가하면 더 좋아진다 생존율이. 그게 또 보고가 되었습니다. 올해 이 면역항암제하고 표적치료제를 추가했던 연구는 이제 아테졸리주맙이라고 하는 면역항암제를 사용했었고요. 사실 펜브롤리주맙이라고 하는 이 면역항암제를 추가했던 연구에서도 표적치료제를 함께 썼던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치료제로 베바시주맵만 추가해서 썼던 환자분들하고 펜브롤리주맙하고 베바시주맵을 같이 추가했던 환자분들을 비교했을 때 펜브롤리주맙까지 포함해서 4가지 약제를 쓴 분들이 조금 더 성적이 좋은 것 같다라고는 보고가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아예 이렇게 베바시주맵만 포함해서 쓰는 환자군하고 면역항암제와 베바시주맵을 함께 쓴 환자군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이 된 거고요. 4가지 약제를 쓰는 것이 더 치료 성적이 좋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4가지 사제요법이 이제 표준 요법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요법들 중에 펜브롤리주맙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요법은 그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체 표지자 바이오마커 검사를 해서 PDL1이라고 하는 이제 마커가 발현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베바시주맵은 바이오마커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아테졸리주맙하고 베바시주맵을 함께 쓰는 것도 바이오마커랑 상관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 치료에 있어서 이제 2차 치료, 기존의 항암 치료를 한 종류 이상을 하고 난 다음에 병이 남아있거나 진행하거나 재발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기존에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썼었습니다. 토포테칸이나 파클리탁셀 같은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역시 최근 임상 연구에서 면역항암제하고 세포독성 항암제를 비교해 보니까 면역항암제가 생존율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미플리맙이라고 하는 면역항암제가 이제 표준요법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펜브롤리주맙 또한 2차 치료로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의 일종인데 다른 약입니다. 티소투맙 베도틴이라고 하는 이 항암제도 세포독성 항암제하고 비교했을 때 생존율이 더 좋다라는 결과가 올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소투맙 베도틴은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허가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허가가 안 되어 있고요. 이런 그 더 좋은 치료 성적을 보여준 약물들이 이제 국내에서 허가가 되고 보험까지 받으려면은 적어도 한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약물들도 국내 환자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3대 부인암의 이제 치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약을 하자면은 최근인 상피성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의 치료에 있어서 표적 치료제랑 면역항암제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제가 많은 치료 성적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 약물들을 이용한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 좋은, 효과 좋은 치료 약물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